국민들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게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주말 평일에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갖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대해서는 문자나 우편 등의 직접 이용 안내를 실시하는 맞춤형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공공 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얼마나 편리하게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강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대 행정학과 송진순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계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 327개의 경영 합리화와 자율 책임 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그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생활하시면서 이런 공공 서비스는 좀 개선되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으셨나요? 뭐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아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아마 교육이나 혹은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온라인 예약으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이제 참여하고 싶고 꼭 이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들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네네. 때마다 좀 수요를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라는 게 어쨌거나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공공 서비스가 좀 더 확대 개편이 됐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뀐 공공 서비스 덕분에 이 집에도 행복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휴일 일과의 마무리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죠. 아, 진짜 재활용 쓰레기 좀 안 나오게 살 순 없나? 아니, 한 번 나갔다 오면 한 짐이야, 정말. 아니, 그만큼 내가 열심히 장 보고 요리했다는 뜻이잖아. 자기는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그렇게 생색을 내냐? 그만큼 쇼핑을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뭐? 아유, 민재 씨, 말 좀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나요? 아, 나 또 안 됐어. 뭐가? 고공 야간 개장. 아니, 궁에 가려면 밝고 환할 때가 제대로 보지. 깜깜한 밤에 뭐 볼 거나 있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창덕궁 달빛 기행이라고. 아휴, 고공 방 풍경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근데 거기 예약하기가 슈퍼스타 콘서트급이라. 정말? 아, 그게 그렇게 대단해? 대단하기도 한데 개방하는 인원수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선착순 경쟁률이 좀 치열하거든? 오, 그래? 아, 이거 막 전투력이 막 샘솟는데? 내가 티켓팅 실력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진짜? 진짜 성공하면 내가 자기 이번 주에 쓰레기 단골 면제해줄게. 정말? 약속했다. 응, 무기 없기다. 응. 무슨 자신감인지 민재 씨가 철석같이 다짐을 받아냅니다. 자기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나 운전면허 갱신일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거든? 근데 깜빡했어. 아니 뭔 정신으로 살길래 그런 걸 깜빡해? 아니, 나 이번 주 야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잖아. 하필 교육기간이라 나 아직 꼼짝도 못하는데. 미리미리 해두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 불난데 기름 부어? 하,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에헤 이 마누라 좀 보소. 걱정 말고 이따 시간 딱 비워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뚱딴지든 고추장 딴지든 내가 딱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와. 나 회의 들어가. 끊어. 여보세요? 뭐야,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 나 속 뒤집어지는데. 와, 자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저녁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이랑 갱신이 된다는 거잖아. 와, 이거 직장인들이 알면 완전 좋은 소식 아니야? 이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이게 바로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란 거거든. 체감형 서비스? 아, 맞네. 진짜 편리하니까 체감 팍팍 되는데? 대박 좋지? 대박 좋아. 오, 민지 씨 그냥 큰 소리만 친 게 아니었네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다 줘. 이번 주 쓰레기 좀 많네. 아하 여보시오 부인. 어디 아녀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단 말이오. 난 이번 주 쓰레기 버리기 면제없이다. 뭔 실없는 소리야. 그냥 빨리 좀 갔다 와. 어허 내 그리 다짐을 했건만 내가 말이야 곧 우리 중전이랑 궁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이런 쓰레기나 버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오. 궁? 와, 진짜 자기 성공한 거야? 창덕궁 달빛길? 와,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와, 성공했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정말 좋다. 와. 전하, 소첩이 알아서 모시겠나이다. 오늘은 쓰레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투에나 신경 쓰시지요. 정말? 나 휴대폰 게임 해도 돼? 그럼 마음대로 해. 대신에 꼭 이기고 와야 돼. 잘 됐다. 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덕분에 오늘 제가 호강하네요. 남편 여러분 뭐 하세요? 얼른 움직여요. 고고. 개선된 공공 서비스 덕분에 호강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국장님, 우선 이 공공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공공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공공기관은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전기 같은 사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 생활을 위한 지금 고궁박람이라던가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시험 이런 문화 생활 체감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교수님, 이 공공기관 서비스를 개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공공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공익을 위해서 이용되도록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 서비스 수혜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축소나 폐지되었던 공공 서비스가 원상복구되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비용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이 체감형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개선이 된 건가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국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
아니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과제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가, 생활 증진, 생활의 여가 파트이고 편의성 증가 파트는 공공 탐방 기회를 갖다가 확대하고 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안전 배낭을 갖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네. 국립공원 야영장 같은 걸 추첨제로 바꾸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파트가 교통이나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주말 평일에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갖다 볼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데 그 용이성을 제고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를 갖다가 마이데이터하고 연결해서 편리성을 높인 거.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산재 처리 기간을 갖다가 단축하고 그리고 의약품 같은데 점자 처리를 갖다가 좀 더 품목을 확대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가 디지털 정부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전산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류를 간소화하는 그 4가지 파트의 12가지 과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영상으로 만나본 아내처럼 저도 이 고궁 야간 개장을 가보고 싶은데 신청할 만하면 매진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고궁 탐방 프로그램이 확대가 된 건가요? 저도 올해는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바라는 바인데요. 네.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이제 인기가 높았던 고궁 탐방 프로그램이 선착순 예약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관람 횟수를 좀 늘리면서 인터넷 예약을 추첨제로 변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인터넷 예약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을 배려한 차원에서 이제 추첨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70대 30에서 이제 60대 40으로 확대 도입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대 개편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역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고궁 야간 개장을 직접 가서 예쁜 우리 한국의 미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이 업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일단 근무 시간 중에만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네. 홀수달에 한해서 한 번의 경우에만 11개 시험장에서 지금 토요일 날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 대상을 저희가 15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평일에만 운전면허증 갱신이라던가 이런 업무를 봐줬는데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8시까지 확대 근무를 해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스케줄에 맞춰서 자유롭게 예. 시간을 활용해서 갱신을 좀 받을 수가 네. 있겠네요. 훨씬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교통약자들은 대체로 이제 몸이 불편해서 주요 이동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고 싶지만 부족한 연습시설과 비용 문제 등으로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부 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해서 총 13곳에서 올해 14개소로 확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요, 신체 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 평가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장애 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 개조를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과정에서 장애 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 차량을 갖추어서 운전 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도로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혹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통경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학습 콘텐츠와 청각장애인 수어 교통 용어집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선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하나, 둘, 셋. 네, O 2개 그리고 X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안성 부분까지 강화가 됐는지는 저는 확실하지 않은데 강화가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정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이 되었고, 네. 개인정보보호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가 시행되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개편이 되었군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나, 둘, 셋. 이건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워낙 다양한 종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게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공기관에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모아서 계속 그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에 새롭게 그 대국민 서비스 이지를 제고하는 걸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느 쪽으로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공공기관 자체에 내도 되고요. 네. 저희 그 공공정책국,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서비스 알리오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활 스포츠로 걷기와 등산이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등산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KTV 생활앤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공공서비스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V 생활은 정책의 꿀팁 요정 정들레입니다. 여러분, 저 등산 왔어요. 근데 뭔가 허전하다고요? 아니, 저처럼 이런 등산 초보자들에겐 갑자기 등산 간다고 이 등산 장비를 사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등산 아이템들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꿀팁 방출! 절 따라오세요. 등산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첫눈에 알아보셨겠죠? 바로 도심 속 명산,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하실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이 바로 그 빈손으로 왔다가 안전한 배낭을 빌려줄 수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걸 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풀옵션 안전배낭입니다. 이름마저 완벽한 풀옵션 안전배낭. 뭘 넣어뒀을까요? 이 배낭에는 등산 스틱이 있고요. 다쳤을 때 쓰실 수 있는 구급 키트가 있습니다. 소독약, 네. 멸균 거즈, 알코올 수압, 밴드, 이렇게 연고. 안전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줘요? 아니, 안 그래도 워치가 없긴 한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현재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신호가 저희 사무소로 알림이 오게 되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총 9가지 장비로 든든하게 채운 이름값 하는 안전한 배낭인데요. 심지어 등산객들에겐 무료 대여랍니다. 미처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께 안전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풀옵션 안전배낭을 이용하고 나서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처음에 2021년도에는 1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22년에는 12건, 그리고 작년에는 1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저희 사무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중 9개 국립공원에서 먼저 확대 시행을 할 예정이고 26년도까지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초보 등산러 여러분 들으셨죠? 점차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자, 등산화까지 야무지게 빌려 신고 산에 오를 준비 완료! 등산에 서툰 들레를 위해서 특수산악 구조대원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 등산화 신고 스틱을 짚어가면서 올라가니까 힘이 한결 덜 드는 거 있죠? 아니 진짜 이 피톤치드와 이 눈 앞에 이 푸른 것들만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와, 아니 제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얼마 오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배낭 속 무릎 보호대를 깜빡했더라고요. 이런 걸 사전에 잘 챙기는 게 안전의 시작인데 말이에요. 사실 사고란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산행을 하다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서 보셨듯이 도봉산이나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기색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 특히 이제 발목에 접힐려가지고 많이들 부상을 입으시죠. 안전 배낭을 받았지만 저처럼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풀옵션 안전 배낭 사용법 하나. 아이고 나 죽어 살려주세요 되게 아파요. 다치셨을 때 사용하시라고 응급 키트를 비치해놨습니다. 두 번째, 등산 초보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죠. 갈까요? 이쪽 나 길 잃었나 봐. 어떡해. 풀옵션 안전배낭에는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탐방로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죠. 산에 오를 땐 체력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아이고 힘들어. 내 심박수. 힘드실 때는 잠깐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르는 코스가 북한산 도봉사무소에서 마당바위까지 2시간 남짓 하는 코스인데요. 이른 시간부터 등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평소에 산행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 한 네, 달에 꾸준히 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장비는 본인 거세요? 아니요. 줄 거 아니고 저 밑에 아래에서 빌려주더라고요. 그럼 혹시 짠. 맞습니다. 풀옵션 안전배낭 빌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SNS 게시물 보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현장에서 빌렸거든요.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이렇게 와서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혹시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저 마당바위까지 가려고요. 여기 위에. 저도 마당바위까지 가는데 같이 아. 갔을래요? 네, 같이 가시죠. 그러면. 저 이분 잘생긴 청년이랑 함께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금지. 와, 다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와, 여러분 정말 이 맛에 등산하나 봐요. 올라올 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풍경 좀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혼자 산에 오는데 오면 우선은 이런 푸른 광경 보는 거,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혼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넓게 트인 전경을 보면서 좀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안전입니다. 그럼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풀옵션 안전배낭을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꿀팁, 풀옵션 안전배낭 챙기시고 안전한 산행하세요. 이 풀옵션 안전 배낭 이걸 통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빌려서 등산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안전 배낭 서비스가 저는 기존에도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바뀐 건가요? 예, 기존에는 북한산에만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해서 올해 내로 이제 9군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5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쪽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저걸 하려면은 기자재도 사야 되고 또 인력도 저걸 담당하는 인력들을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나서 사고가 훨씬 줄었다고 하니까 훨씬 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가 잘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개선된 공공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국립공원공단은 기존의 이제 추첨과 선착순 방식으로 병행해서 이제 예약 서비스를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혼선도 많고 또 이제 접수일의 경쟁이 너무나 과열되는 것도 있고 주말이나 선호도가 높은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 예약에 있어가지고 5분 만에 마감되는 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의 예약 방식을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네. 또 산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다면 바다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여객선과 관련해서 또 바뀐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여객선은 이제 바다 상황에 따라서 배가 못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기상 정보를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전국에 103개 항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는 54개 항로만 하루 전에 그런 기상 정보를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체로 다 103개 항로 다 제공하는 걸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정말 좋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보니 네. 주로 이제 몰라서 못 쓰는 사각지대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대해서는 문자나 우편 등의 직접 이용 안내를 실시하는 맞춤형 사용 지원 서비스로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이 곧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몰라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 이외에도 또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복지 제도의 경우 공공 마이 데이터와 연계해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아시다시피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증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행정 서류나 이런 걸 제출을 직접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그래서 그거를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제출 안 하고 동의만 하면은 바로 연결돼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고 동의 버튼 클릭만 누르면 예.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네, 개선이 됐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이외에도 또 국민들의 건의가 꾸준히 있는 공공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은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로 철도나 아니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이런 여가나 문화나 이런 쪽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서비스
항목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건데 저희가 좀 더 개선할 게 있는지를 찾아봐서 하반기에 또 다시 또 개선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방정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건데요. 종이 문서로 보내는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돼서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한 10종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피보험 자격은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대상을 저희가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내로 24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점차 다 전자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네요. 예. 아무래도 종이 절약도 하고 훨씬 그렇죠, 편의성도 편리하죠. 높이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산재 신청 건수가 많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처럼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인력을 더 늘려서 빠른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고 불편사항을 보내주셨네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질병과 직업적 요인의 의학적 관계를 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나 창원, 순천의 경우에 이제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상 질병 여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다 지불 비용을 환불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24년 7월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지역 사무소가 없어서 서비스 신청이나 심사를 타 지역인 강원도는 의정부에서 제주도는 부산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강원과 제주 본부를 신설하고 신규 인력 16명을 배치하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신청 상담에 있어서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산재 신청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이 좀 확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다 보면 어떤 의약품은 점자가 있고 어떤 제품은 없기도 합니다. 점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제품은 약품에 대한 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될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현재도 점자가 제공되는 품목은 한 50여 개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현재 올해 15개 정도를 더 추가할 거고 그래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서비스 같습니다. 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개선된 공공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그런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를 저희 공공정책국이나 공공기관에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부로 이제 전환이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개인정보라든지 혹은 이제 보안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의 개선 유도를 위해서
공공기관 스스로도 경영평가의 가점 지표 등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책임감과 투명성의 지표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앤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